매주 월요일 4부 국제 뉴스들을 짚어보는 하이킥 정상회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러시아 출신 일리아 벨리아코프 수원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토론회 보셨습니까 혹시 대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 보신 거 어떤 개인적인 소감은 어떻습니까? 관전평.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뭐가 제일 아쉬우셨나요? 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조금 더 세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없지는 않아요. 노화로 인한 어떤 뭐 그런 걸 좀 느끼셨습니까 보시기에? 아무래도 나이가 나인 만큼 나이를 속일 수가 없다. 저는 좀 약간 심각하게 느꼈었어요. 이렇게 뭐 머뭇거림이나 표정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또 뭐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사실상 트럼프와 바이든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확실히 보기에는 트럼프는 뭐 아직까지는 활기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생생한 기분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 어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망했다 뭐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타임 잡지의 표지에서도 이제 패닉이라는 단어를 딱 실려서 하기도 하고, 뭐 러시아에서도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어떤 얘기를? 바이든은 나이가 너무 많다. 굉장히 이제 거의 걸어가는 시체다. 거의 그 정도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죠. 러시아 언론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언론의 논조를 보면 푸틴 대통령궁이 누굴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러시아 언론의 논조는 바이든은 끝났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토론의 승부 자체도 끝났는데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인가요? 주로 논조는? 그러니까 주로 나이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의 수장으로서는 불적합하다. 그런 얘기가 뭐 여러 측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한결같죠? 러시아 언론은? 한결같죠. 미국 언론도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언론의 반응? 미국에서 일단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을 교체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든은 자기 가족과 만나서 계속 나갈 거라고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든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설이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미국 언론들은? 미국 언론들은 그렇다고 보죠. 교체가 가능하다. 근데 그 교체 대체제가 없어서 지금 망설인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만큼의 민주당을 이끌 그런 인지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워낙 너무 시간도 촉박해서 사실상은 불가피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뭐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의 어떤 평균을 좀 보면요. 교체 가능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교체 가능하다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국 언론들? 교체는 가능하죠. 아직은 전당대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후보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달, 뭐 2달 정도는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여태까지는 바이든의 투표를 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옛날이라서 혹시 일리아 씨가 기억하신, 그때 한국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 그 대세로는 이인재라는 후보였습니다.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거든요.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누군가 하나? 저는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대체할 인물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없다고 해도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라든가 뭐 아니면 그래도 뭐 여러 주에 지금 주지사들도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런 확률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셸 오바마의 어떤 여론상의 인기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하죠.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바이든 대 트럼프 구성으로 대선이 치러지다면 트럼프가 이긴 거고 지금 거의 100%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거의, 많은 높은 확률로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셸 오바마라든가 아니면 미셸 오바마의 대체할 만한 그런 만약에 사람이 나오면 민주당 쪽으로 또 저울이 기울을 수도 있어요. 예. 미셸 오바마를 굉장히 큰 어떤 자산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여론상으로도 한번 겨뤄볼 만한.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미셸 오바마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미셸 오바마가 만약 결심을 굳히고 남편이 돕고 바이든이 돕고 이러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라는 사람의 인성, 성격, 성품,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아주 간절한, 절실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고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왜 그렇게 트럼프가 되길 바라나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거는 뭐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트럼프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이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얼마 전에도 트럼프의 측근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평화 계획을 내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그냥 러시아에게 놔두고 우크라이나는 EU나 나토에 가입하는 그런 절충적인 그런 반항을 내놓았는데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었죠. 근데 그래도 이 있는 계획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러시아에 유리한 계획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딱히 반대할 리도 없죠. 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데는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EU 가입은 용인할 수 있나요, 러시아가? 그렇다면? 여러모로 그럴 수 있다. 나토 가입까지도 용인할 수 있나요? 나토까지는 모르겠지만. 나토는 좀 또 껄끄럽겠죠, 당연히. 나토까지는 모르겠지만 EU의 가입은 러시아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는 푸틴도 이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점령하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평화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차피 예상이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제시를 할지 전혀 예상이 안 가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상 되고 나면 어떤 대러시아, 대우크라이나 전략을 쓸지는 그때 가봐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트럼프는 확실하게 America First, 그러니까 미국 먼저, 미국 우선이라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훨씬 덜 쓸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능하면 현상을 종료하고 마무리 짓고 그쪽으로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돈 안 들어가게. 그렇죠. 더 이상 미국에 돈 안 들어가게. 현상 고착화 시키고. 그러나 제가 궁금한 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요.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어떤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나토 가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는 땅을 러시아에 넘기고 이 정도의 총료를 하면 이게 사실상 러시아에게 브레이크 타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또 이제 군대도 복원하고 힘을 복원하면 힘을 복원하고 무기도 조금 사놓으면 다시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사실상은 거의 확실시한 상태에서 이게 트럼프의 기획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시간 버는 것뿐이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EU 국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푸틴은 힘을 회복하면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야금야금 가져가려 그럴 것이다. 나토의 수장도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그걸 하고 막으려면 있고. 나토에 가입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러시아가 끝까지 막을 것이다. 이 얘기죠 지금 전망은? 근데 예. 이 전쟁까지만 해도 나토가 그렇게 생각했었고 우크라이나를 절대 가입시키지 않았을 건데 예. 지금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사실상 약한 것을 나토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하는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3년 차에 들어가서. 예. 바뀌고 있다는 건 나토 가입시킬 수도 나토에 있다. 가입시킬 수 있다. 예전에는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도 언급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확전될까 봐요. 예. 예, 러시아의 힘을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 확률도 배제할 수도 없다라는 말까지도 예. 했었어요. 자, 러시아 국내 상황 좀 다시 여쭤보는데 네. 지금 저번에 보니까 지쳐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야당 반대 세력이 없단 말입니다. 없죠. 예. 그래도 지쳐가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보시기에? 정부가 계속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쳐간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여러 그런 금이 간다는 얘기도 하고 또 경제에 무리가 가는 예. 그런 얘기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노력을 쓰고 있긴 해요. 뭐 경제적인 대안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을 달리기 위해서 뭐 일단은 지금 러시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냥 돈 뿌리는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이후에 어떤 대안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다 의문하고 있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무리수가 있는 뭔가에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어떤 집권 가능성 이런 거는 아직 요원하고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그게 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러시아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안에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은 그런 루트 자체가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이 이제 시나리오가 많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푸틴이 어떻게 물러가서야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먼저 정권을 잡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러시아 친보층이 만약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든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러시아 내에 있는 세력들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밑으로부터의 어떤 붕괴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의 어떤 특수성이 위로부터의 붕괴 가능성인데 위로도 무질서하게 붕괴하느냐 아니면 질서 있게 그 내부에 누가 대체하느냐 이 차이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건 무질서하게 붕괴할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지보 세력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질서 있게 붕괴한다면 내부에 누군가가 푸틴을 사람만 바꾸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국정원 원장이나 아니면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푸틴의 충성이 있는, 그러니까 푸틴 라인의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확 한 단계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있던 프리고진의 반란 때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물러나서 아예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고. 프리고진은 암살당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뭐 러시아에서도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정말 어떤 그렇게 노골적으로 암살을 하더라고요. 왜 겁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안 하게끔 겁을 주기 위해서. 예. 프리고진은 원래 약간 범법자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그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범법자 요리사라고 들었는데요, 푸틴의. 요리사는 근데 이게 요리사라는 명칭은 말 그대로 이제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푸틴 뒤에 뒷조리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요리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푸틴이 원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따로 만들어서 푸틴에게 받쳐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요리사라는 명칭이 그 별명이 생겼는데. 원래는 그걸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레스토랑 운영하고 요리도 푸틴이 먹는 걸 많이 그렇게 원래 푸틴과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90년대 푸틴이 그 산피테르부르크, 러시아 제2도시인 산피테르부르크의 부시장이었을 때 그 당시에는 산피테르부르크의 식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상류층이 다니는 그런 갈 수 있는 그 레스토랑이 더욱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느 정도의 정치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식당뿐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만난 거고 그 이후에는 푸틴이 산피테르부르의 모스크바로 이제 올라갔을 때 프리고진을 데리고 간 거죠. 예. 근데 러시아는 요리사 출신들이 권력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가끔 제가 뭐 외신을 읽어보면 있는 것 같아요. 프리고진이 그렇고 푸틴의 아버지 자체도 스탈린의 요리사였다는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유명하죠. 예. 푸틴의 역사, 스토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왜 요리사가 그렇게 권력에 접근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지도자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독살에 대한 어떤 위협 같은 게 많은가 봐요. 거기는. 그렇죠. 독재 정권에서는 항상 그래서 소련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북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독살을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뭐 김이상궁 우리 한국말로는 옛날에 궁에서 맛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로.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저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은 절대 나한테 독을 타진 않을 것이라 하는 그렇죠.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점점 신뢰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내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어떤 이건 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요. 러시아에선 가장 호화롭고 그런 음식이 뭔가요? 뭐 많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막 그렇게 상류층다운 우아한 그런 분위기.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개벼라든가 뭐 등등등. 케이비어. 예. 러시아 특유의 어떤 고급스러운 음식은 뭐가 있나요? 이건 러시아 음식이다 하는.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마 개비어일 거예요. 예. 그럼 러시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게 뭔가요? 러시아 분들이. 이거 보르시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프인데 전통적인 수프인데 이것도 원래 우크라이나가 원산지인데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거라고 생각해서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누구나 일상에서 먹는. 늘 먹습니까? 늘 먹습니다. 거의 매일 먹어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유래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는 역시 어떤 러시아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약간 요람이고 음식도 그렇군요. 음식도 그래요. 여러모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들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우크라이나 문화였던 러시아 문화의 일부가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더욱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 정서적으로는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리아 벨야코프 수원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